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언제나 사고 후에 고민하는 일일 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합의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하죠. 과연 어느 정도를 받아야 내가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일까? 교통사고가 처음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간절한 질문이 아니겠어요? 네. 네, 제가 오랫동안 아주 오랜 기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담해 좀 드리고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결론에 좀 도달하는데요. 네. 진짜로 교통사고가 나서 네. 합의금 받고 부자 된 사람 제가 못 봤습니다. 네. 네, 대부분 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네. 피해자들 그거 몰라요.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보험회사와의 합의금 제대로 받으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교통사고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는 겁니다. 김 PD님, 제 영상이 미국에서도 통하는가 봅니다. 네네. 네, 그 준이라는 분이 댓글을 좀 주셨는데요. 네. 미국 고속도로에서 후미 추돌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뭐 차 견적이 뭐 5,000불 나왔는데 영상 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니까 권리를 찾았다라고 7개월 만에 18,100불을 받았다고 댓글을 주셨네요. 네네. 예, 아마 그 대인 대물 합한 금액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아주 잘 대응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이게 미국에서도 통하는 모양입니다. 네. 또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마트에서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사듯이 합의금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김 PD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뭐 경우에 따라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분명히 김 PD님 아셔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입니다. 네. 이러한 지급 기준을 자기네들이 적용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인간적인 접근이 아니고 말이죠. 보험회사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진짜로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즉 보험회사 담당자, 큰 기업이죠. 보험회사가. 돈도 많아요. 물론 보험 가입자한테 받은 돈입니다. 네. 또 회사 차원에서 또 연구하지요. 어떻게 하면 좀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좀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연구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교통사고 피해자는 누가 도와주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큰 사고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피해자 개인이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유국장TV 같은 영상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병원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나요? 아니죠. 치료해주고 돈 받는 게 의사의 직업입니다. 대다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하는 말들이 병원 의사의 그 권위적이고 보신적이고 보험회사와 어떠한 시비에도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태도에 사실은 답답함을 토로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병원에서 진단서 하나 발급해보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끔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 있죠. 저희는 피해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드리지 못합니다. 정 뭐하면 소송하시지요. 이런 말 가끔 듣습니다. 네. 특히 공제조합은 말이죠. 입에 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은 힘없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매우 웃기는 일입니다. 제가 31번 영상, 32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사고 환자의 90%는 2주, 3주 환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자동차가 너무 좋아졌어요. 김 PD님. 네. 웬만큼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말이죠. 차량 견적이 뭐 500만 이상 나와도 안전벨트 잘 매고 말이죠. 있으면 진단 2, 3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말이죠.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전에 20, 30년 전에 차량이었단 말이죠.
중상을 입었을 것인데 차량의 그 어떤 안전 시스템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의 충격은 고스란히 몸속을 파고들어서 후유증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네. 뼈는 부러지지 않았어도 속칭 골병 들은 거예요. 네. 이런 보이지 않는 골병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항목은 지급 기준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합의금을 잘 받아도 별로 득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2번 영상에 진단 2주로 입원을 한 경우에 합의금은 약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로 합의하는 것이 원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주나요? 아닙니다. 뭐 80만 원, 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네. 자, 이번 환자의 경우입니다. 그럼 200만 원 정도를 받고 A라는 사람이 합의했다고 하면 한번 판단을 해볼까요? 네. 일주일 정도 만약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량 견적은 뭐 한 200만 원 정도 이제 나왔다고 보고요. 큰 회사 다니는 사람이나 뭐 공무원 또 아니면 공적 기관을 다니는 사람은 좀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서 생활하는 피해자도 많잖아요. 자영업자 말입니다. 네. 내가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을 사서 일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 보험회사에서 대주나요? 안 대줍니다. 네. 내가 일을 안 하면 가게를 열지 못하면 오는 영업 손실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러면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번 일주일 하고 약 200만 원 정도 받고 합의를 했다면 이것도 득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손해입니다. 보세요. 자, 회사 다니는 사람이 첫 번째로 회사에서 일을 못해서 손해겠죠. 네. 자신이. 그 다음에 직장에서 내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직원이 옆에서 헬프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직원한테 신세를 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미안해서 나중에 뭐 밥이나 아니면 술 한잔 한번 사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이때 비용 들어가죠. 네. 또 결근을 했으니까 회사에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좀 뒤처지는 거 있잖아요. 뭐 한 열흘씩 빠지게 되면 말이죠. 네네. 또 차량이 파손됐는데 비록 수리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어요? 뭐 경락손해라는 거죠. 또 온 가족이 내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또 우울해지고 말이죠. 걱정을 끼쳐드린 거 맞죠? 네. 여기에 대한 위자료 누가 주나요? 안 줍니다. 이런 것을 따져고 본다면 이 200만 원 받은 이 돈 받고 합의해봐야 별 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돈 몇십만 원 더 받았다고 즐거울 거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한 말씀, 충분한 치료와 철저한 정밀 검사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24시간 병원에 있어야만 합니다. 외출도 잘 안 시켜줘요, 요즘에. 네.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하고, 저녁 식사는 왜 이렇게 빨리 줘요? 네. 5시에 줍니다, 5시. 왜 그러는지 아세요, 김 PD님? 잘 모르시죠?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5시에 주는 이유는 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5시에 환자들이 식사를 해야 네. 걷어다가 설거지하고 퇴근을 7시에 합니다. 네. 그래서 5시에 주는 거예요. 네. 자, 물리치료 오전에 한번 해주죠. 네. 오후에 또 한번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그 보험사 직원은 왜 이렇게 연락도 없지 하면서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TV 리모컨만 만지작 거리지 마시고 인터넷, 뭐 유튜브 동영상 등 그런 것들 좀 보시고 말이죠. 교통사고 관련해서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보험사를 대응해야 할지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준 전문가인 보험회사 직원을 적절하게 상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병실에서 뭐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누구는 얼마 받고 합의를 했네, 퇴원을 했네, 누구는 뭐 합의금을 잘 받고 퇴원을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자신은 준비도 안 하고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보험회사 직원을 딱 마주하게 되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제대로 된 합의금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누가 대신 해주지 않거든요.
네. 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SNS에 정보가 넘쳐나요. 옥석은 분명히 가려야 하겠지만 꼭 차분히 동영상 등을 많이 보시고 지식을 습득해서 협상에 임한다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업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로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